16번부터 2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고상한 소재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작품이나 행위를 떠올린다. 하지만 현대 예술에서는 고상함을 찾기 힘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추함이나 불쾌함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이다. 핵심 개념이라서 네모쳤습니다. 아방가르들은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한 예술 용어로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집단의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다. 예술가 또한 종교나 궁정에 소속된 일개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다. 반면 근대의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 등 고유한 미적 체험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비평가들에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 예술가들은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는 당대의 미학적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대의 미학적,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당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고유의 영역으로 독립시켰지만 오히려 전통과 관습에 종속되게 한 채 새로움을 잃게 만들었다. 아방가르들은 이러한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고 표시해 볼게요. 새로운 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이게 바로 아방가르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예술가는 전통이나 관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자, 예술가는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 또 전통이나 관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주체.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추하고 난해한 그림을 그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된 시를 낭송하는 등 의도적으로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였다. 또한 변기, 자전거, 바퀴 등 일상적인 소재들을 창작에 활용하거나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는 통념을 깨기 위해 일상적 활동을 활용하여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무너뜨렸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적용하였으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파괴하였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의 예술이 어떠한 특성으로 드러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나는지 이렇게 새로운 예술의 모습들이 아래에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번호를 6번까지 붙여보았어요. 자, 네 번째 문단. 예술계는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후에는 이 아방가르드를 새로운 경향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사조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로 편입되었다. 즉 아방가르드가 이제는 주류 예술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 아방가르드 운동은 쇠퇴하였다. 자, 아방가르드의 아까 개념 자체가 기존의 그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이 아방가르드 자체가 주류, 핵심적인 예술이 되면서 어떤 저항이나 새로운 예술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새로움과 저항이라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후대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7번 문제 먼저 해결해 볼게요.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근대 이전의 예술가는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이 문단에 보면 근대 이전에서는 예술가를 일개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두 번째, 근대에는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문단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예술의 개념 자체도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또 예술가도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술가 예술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드러났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예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유래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정리해 주기 전에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아방가르드는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한 예술 용어다라는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병사와 관련된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번에 근대 이전의 예술은 예술가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근대 이전의 예술을 설명할 때 이 근대 이전의 예술은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4번 선지에 보면 예술가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근대 예술가들이 전통을 따랐던 이유는 작품의 아름다움을 비평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근대 시기에 이제 예술가들이 예술을 만들 때 비평가들에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는 당대의 미학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17번의 5번도 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문제도 해결하고 나를 볼 텐데요. 이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을 앞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번째 문단에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 라는 부분이에요. 자, 아방가르드는 기존의 예술에 저항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예술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주류 예술로 편입이 되면서 예술의 중심 줄기가 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중심 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됐다라는 맥락인데 자, 이 기억을 잠깐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한 것.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왜 상실하게 됐는지를 추론하라는 것이죠. 왜 본질을 상실하게 됐다고요? 주류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선지 보면 아방가르드가 주류 예술에 편입되어 더 이상 새로운 예술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본질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이 도출이 됐어요. 자, 2번 아방가르드 운동의 쇠퇴로 인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아방가르드 운동의 쇠퇴로 인해서 이걸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예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3번에 아방가르드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등장을 했죠. 자, 기존의 주류 예술을 보완한 사조들이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예술을 보완한 내용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번에 아방가르드가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이 기존의 주류 예술계에서 인식하는 예술가의 모습과 같지 않은 건 맞죠.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이 기존의 예술계에서 인식하는 예술가의 모습과 달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것과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관련이 없는 거죠. 5번 선지 보세요. 아방가르드가 제시하고 있는 예술의 방향성이 기존의 주류 예술계가 요구하는 미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이라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나 아방가르드가 나아가서 나중에 본질을 상실하게 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4번, 5번 선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두 번째 지문 한번 살펴보죠. 자,
자, 기술 발달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으로 등장한 비디오 아트는 핵심 개념이 비디오 아트예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상영하는 방식에 기반한 미술의 한 갈래이다. 자,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상영하는 방식.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자, 대중문화 때문에 미술이 위축되니까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비디오 아트입니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텔레비전의 보급은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편성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국가의 이념이나 상업적 가치, 흥미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대중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변화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기존의 예술에서 볼 수 없었던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 또 시공간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또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소통을 지향한다. 그래서 세 가지 지향점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뉜다. 먼저 비디오 영상은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등의 실험적 이미지나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를 의미한다. 자, 비디오 영상이니까 영상 자체를 의미해요. 반면에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와 결합하여 제작한 설치물이다. 설치 비디오에는 예술가가 텔레비전의 일방 소통적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 기계 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또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작품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하도록 만든 것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 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변형한 것도 있고, 또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하도록 한 것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설치 비디오의 예가 되겠죠? 이처럼 비디오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과 작품이 이미 완결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우연한 사건의 개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관람객의 역할을 단순한 감상자에서 예술작품의 완성의 주체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9번 문제 먼저 한번 해결해 보죠. 비디오 아트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첫 번째, 대중문화로 인해 미술의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장르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두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보면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구절 있죠. 자, 이번에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 소통을 지향하는 예술이다 라고 했는데,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우리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였잖아요. 그리고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 소통을 지향한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 내용도 두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서 또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 소통을 지향하는 부분도. 그래서 2번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3번에 대중문화의 확산을 일으킨 매체를 활용하여, 대중문화의 확산을 일으킨 매체가 바로 텔레비전이겠죠? 을 활용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저항에 대한 내용은 우리 네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여기 첫 번째 줄에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지,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를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예술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를 활용했다는 건 첫 번째 문단에 나오고,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건 두 번째 문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의 제일 첫 번째 줄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비디오 아트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도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한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선지. 메시지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국가와 대중의 기존 역할이 서로 전환되는 예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처음에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이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편성된 거라 대중들은 이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게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나중에는 이 대중들이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주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대중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젠 생산도 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건데 5번 선지를 살펴보면 국가와 대중의 역할이 서로 전환됐다고 했거든요. 서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대중의 역할이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게, 즉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확대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20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16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인데, 자, 한번 보죠. 무대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백남준의 TV 첼로는 자, 무대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1971년에 제작된 첼로의 텔레비전 세대를 결합한 형태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출력되는 영상은 첼리스트의 즉흥 연주나 행동에 반응하여 변형된다. 자, 두 번째, 백남준의 닉스는 텔레비전 2대의 변조 장치를 연결하여 결합한 작품으로 화면에 계속 등장하는 닉슨 대통령의 얼굴을 여러 형태로 일그러뜨려 희화화한 이미지를 관객에게 보여준다. 네, 이렇게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설치 비디오 유형에 해당하는 A는 자, 새로운 매체를 예술 활동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군. 자, 여러분 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설치 비디오가 영상을 텔레비전이나 다양한 사물 장치와 결합하여 제작한 설치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치와 결합된 측면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첼로에 텔레비전을 결합했다고 했으니까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설치 비디오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 무엇이냐면 텔레비전 을 통해서 예술 활동에 적용을 한 것이니까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예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고, 네, 2번 텔레비전 기능의 자의적 조정을 보여주는 A는 기존 예술에서 보였던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파괴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무대 공연을 위해서 첼리스트가 연주를 하면 그에 따라서 영상이 뭔가 변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 관객이 끼어들 틈이 없죠. 예술가나 작품 자체에 의해서 뭔가 작품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3번에 비디오 영상 유형에 해당하는 B는 예술에 대한 기존 통념에 저항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B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2대의 변조 장치를 결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장치를 결합한 거니까 영상이 아니겠죠. 영상은 말 그대로 그냥 영상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장치를 결합한 거니까 설치 비디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에 작품에 언제든 우연한 사건이 개입되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B는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예술의 소재에 대한 기존 관점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이 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우연한 사건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변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작품의 변화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이 개입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조장치에 의해서 작품이 변화되는, 즉 기계장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실험적 이미지를 활용한 A와 B는 실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상적 활동을 예술에 적용하여 기존의 예술적 전통을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군. 언뜻 보면 새로운 예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예술적 전통을 뭔가 발전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아방가르드도 그렇고 비디오 아트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예술에서 더 나아간 어떤 새로운 유형의 예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술적 전통을 발전시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 보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가는 중심 개념을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아방가르드를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중심 개념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의의가 드러나기는 해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마지막 문단에서 자, 관람객의 역할을 단순한 감상자에서 예술작품 완성의 주체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의의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한계를 분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3번에 가와 나는 모두 중심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아방가르드가 처음에는 어떤 기존의 전통이나 관습에 저항했고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주류 예술로 편입돼서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운동이 쇠퇴했다고 했으니까 그 변화 과정을 일부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디오 아트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만 있었기 때문에 변화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중심 개념을 정의하고 그 등장 배경을 밝히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 가 같은 경우에 아방가르드의 개념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여기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다. 그래서 개념도 있었고 이것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그 등장 배경은 두 번째 문단에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단에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상영하는 방식에 기반한 미술의 한 갈래이다. 그래서 정의도 등장하고 두 번째 문단에 이 부분 첫 번째 줄이 바로 그 등장 배경이 되겠죠.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니까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5번. 가와 나는 모두 중심 개념의 하위 유형 구분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여러분 아방가르드의 하위 개념이 나오지 않았었고요. 하위 유형이 나오지 않았었고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하위 유형 구분 기준을 명시해 주었어요. 하위 유형으로 우리 이렇게 나눴었죠. 비디오 아트의 세 번째 문단에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뉜다 라고 설명해 줬었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하도록 만든 것 이런 것들도 뭐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 설치 비디오에 해당하는 어떤 사례들로는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나름 적절할 것 같은데 가는 네, 그 하위 유형의 구분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